이직 연봉 협상은 보통 이메일이나 전화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연봉 처우를 전화나 이메일로 합격자에게 설명해주고 이에 대해 생각해보고 답을 달라고 하는 식이죠. 그런데 종종 연봉 협상 미팅을 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가 이렇게 나오면 일단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미팅에서 잘못 얘기했다가 연봉 협상 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직할 회사와 처우협의 미팅을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걸 하자고 하는 회사의 속내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을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보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고생해서 면접 붙어놓고 연봉 협상에서 후려침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회사가 연봉 협상 미팅을 하자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미팅에서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연봉이 결정되겠구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두세요. 회사가 이런 의도로 미팅을 요청하더라도 합격자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봉 협상 미팅은 회사의 처우 제한 설명을 듣는 시간일 뿐 여기서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해보면 연봉 협상 미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합격자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연봉은 회사가 정하죠. 미리 패를 다 준비하고 들어오는데 합격자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듣고 바로 판단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회사는 아마도 제안하는 금액이 최선이고 여기서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로 몰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직 기회를 놓칠 수 없는 합격자는 두려워서라도 그런 분위기에서 쉽게 노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회사는 다른 회사처럼 그냥 이메일이나 전화로 설명을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미팅을 하자고 할까요? 회사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제안하려고 하는 연봉 금액을 합격자가 만족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실 전 직장보다 많이 올려주면 굳이 이런 미팅 안 해도 됩니다. 메일로만 전달해도 웬만하면 합격자가 수락을 하겠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급이나 고정성 급여를 전 직장만큼 못 맞춰주면서 성과급이나 현금성 복지 등으로 설득하려는 거죠. 이 부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오르는 거다, 이런 내용으로 설득하려고 미팅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내부 연봉 책정 기준이나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핑계로 더해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의도는 비슷한 거죠. 합격자가 쉽게 오케이를 하지 않을 것 같으니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구구절절할 필요가 없죠. 연봉 협상 미팅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는 전화 아니면 화상 미팅입니다. 보통 3-40분 정도 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하자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로 부르는 경우가 많고 제3의 장소에서 할 수도 있어요. 화상이나 전화 미팅보다는 대면 미팅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 자리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로 만나자고 했을 가능성도 꽤 있거든요. 회사의 유형으로 보자면 연봉 협상 미팅을 선호하는 건 외국계가 가장 많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이겠죠. 외국계 다음으로는 스타트업도 꽤 있습니다. 스타트업도 성장세가 크거나 투자를 많이 받은 회사가 아니고서는 연봉을 여유있게 주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으로 보자면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미팅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기업은 많은 편이 아닙니다. 대기업은 대부분 이메일이나 전화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럼 연봉협상 미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팅에서 결론을 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처우 설명을 잘 듣고 궁금하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답을 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 정도면 어떠시냐, 이런 떠보는 말에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올려달라는 말도 그 자리에서 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 하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답은 미팅 끝나고 시간을 벌어서 따로 이메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팅 과정에서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부르거나 전 직장 연봉 중 일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속이 터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변을 하거나 따져봤자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미팅에 들어오는 HR 담당자는 그런 말들을 바로 잘라낼 방어 논리가 수백 개는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하시더라도 절대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아쉬운 사람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 회사가 아쉽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절실하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꼭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그런 속마음을 드러내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런 티가 나는 사람에게 회사가 처우를 잘해줄까요? 적당히 해줘도 그런 사람은 입사를 할 거다라고 인사팀은 생각할 겁니다. 만약 집요하게 답을 달라고 압박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벌고 그 자리에서 답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답을 강요하는 상황에 대비해서는 미팅 전에 마지노선 금액은 정하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당황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직 연봉협상 미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미팅 요청이 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미팅에서 방금 얘기를 들었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답을 하기가 어렵죠. 생각해보고 답을 하겠다고 하는 건 누가 들어도 지극히 상식적인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히 소통하셔도 괜찮습니다. 연봉협상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포인트가 있죠. 바로 처우 협의 과정에서 채용이 취소되거나 협상이 결렬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으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가볼게요.